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저희 하나오션이 단기적으로 블락딜 이슈로 주가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21선이 21선 안 깨지면서 깨졌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 정배열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블락딜 이슈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 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 최대 주주 물량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5%, 아니 30%, 한국산업은행 15%, 하나 시스템 11% 있었잖아요. 이 밑에 원래 누구 있었어요?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있었죠. 거기서 일단 블락들이 나왔는데, 자, 공시가 되어 있는지 볼까요? 블락들이 원래 공시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최대 주주 여기 이거겠네요. 자, 보시게 되면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시간에서 1300만 주를 매도를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1300만 주 주당 10만 7,100원에 가져간 외국계 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10만 7천원 정도면은 하나오션 살만한데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현재 공매도 잔고들, 대차 잔고도 일단 볼 거예요. 왜냐면 대차가 엄청나게 많으면, 그죠? 대차가 엄청나게 많으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뭐가? 결과적으로 내가 이 구간 있잖아요. 11만 원. 여기서 정확히는 여기죠. 11만 900원짜리 뭐 요런 자리. 지금 보면 요때 대차가 엄청나게 들어왔죠. 9월 9일. 날짜가 언제요? 9월 9일. 여기죠, 여기. 여기 대차가 400만 주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 대차가 왜 들어왔는지 우리가 가만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대차가 뭐죠? 주식을 빌린 겁니다. 주식을 얼마에 빌린 거예요? 11만 원. 11만 원짜리 주식을 몇 주? 450만 주 빌린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주가가 10만 5천 원까지 내려갔어요. 그쵸? 그럼 나는 450만 주에서 주당 얼마씩 이득? 5천 원씩 이득이라는 거예요. 뭐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1만 원을 빌려서 10만 5천 원에 갚으면 한 주당 5천 원 이득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대차 물량이냐? 저는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대차가 들어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450만 주를 빌렸지만 내가 블락딜로 1300만 주를 받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10만 7천 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11만 5천 원 됐다. 11만 5천 원.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나는 이 블락딜을 10만 7천 원 갖고 왔기 때문에 주당 7% 정도, 주당 8천 원 정도 수익이에요. 그죠?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10만, 예를 들어 10만 2천 원까지, 10만 3천 원까지 내려왔다.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했을 때 내가 블락딜 얼마에 들고 왔다고요? 10만 7천 원. 그럼 나 주당 4천 원 손실이잖아요. 그죠? 주당 4천 원 손실이에요. 자격해요. 주당 4천 원 손실. 근데 내가 11만 원대 이 450만 주 대차를 쳤으면 주가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당 얼마? 7천 원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혹시 몰라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뭐예요? 미리 물량을 공매도 쳐놓은 거다. 쉽게 말씀드리면 블락딜을 갖고 온 이유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 갖고 왔는데 혹시 몰라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뭐예요? 해지 차원에서 대차를 넣어놨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블락딜 이후에 어때요?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니 이 구간에서 해지성 물량을 잡아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블락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냐라는 관점,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냐면 현재 구간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 산업은행 블락딜 이후에 박스권 그렸잖아요. 박스권. 마찬가지. 이 구간에서 이러한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블락딜에 대한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AI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 조선주가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강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들 나오면서 박스권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움직일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잠수함에 대한
구간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당장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몇 달 걸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막 엄청난 급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 쉬어가는 구간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뭐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월봉상 보게 되면 뭐요? 이 위쪽으로 잘 보세요. 자, 이 23,500원 위쪽으로 뭐가 있어요? 과거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죠? 봉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실 텐데, 주봉으로 보면 어때요? 이 위쪽에 이러한 매물대 구간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 단기적으로 뭐예요? 파동이 상승 후에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에 대한 부분, 조선주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션이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더 나오면서 60일선 찍고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나쁜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렇게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박스권 그리면서 60일선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눌릴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고요. 제가 올라갔을 땐 계속 비중 조절해라. 비중 조절하면서 가져가라. 내가 1000주 있다라고 하면 300주, 뭐 300주, 200주 이런 식으로 분할 익절하고 내려오면 다시 담을 준비해라. 왜 대형주는 이렇게 안 가죠? 이렇게 안 가죠. 어떻게 가요? 가더라도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파동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그냥 쭉쭉쭉 안 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반도체 쪽에 돈이 쏠리면요, 반도체 쪽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들이 어떻게 순환하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내려오고 많이 내려간 종목은 상승하고, 이런 순환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조선업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라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기자재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고 다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으신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 없이 오션 조금 더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료에 대한 부분이 뭐가 남았느냐, 잠수함, 그리고 미국의 추가적인 MOU, 그죠? 추가적인 조선소 인수, 그리고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마지막으로 MRO 계약까지 4개 정도의 재료, 뭐 미국을 엮는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잠수함과 미국, 그다음 뭐요? 호주, 오스탈 지분까지 3개의 호재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구간에서 이 산업은행이 추가적인 블락들이 또 나올 겁니다. 15% 가지고 있죠. 그럼 산업은행이 마지막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3차 블락딜을 할 거거든요. 3차 블락딜, 이때가 고점이겠거니 생각하시면 돼요. 아, 왜요? 15%에서 5%, 6% 블락딜하고 9% 남잖아요. 근데 이 9%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려갈 때 또 블락딜 할 겁니다. 업황이 꺾였을 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큰 그림상 사이클 자체가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2차 블락딜까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임팩트 파트너스지만 최대 주주의 지분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럼 이 지분들은 개인이나 기관한테 가고 있는데, 업황이 결과적으로 꺾이는 구간, 이 주식의 성격을 아셔야 돼요. 주식은요, 미래의 가치를 당겨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구간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이클 산업이, 조선이 사이클 산업이죠. 그러니까 미국 수주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조선은 뭐예요? 한 번 만들면 20년은 써요. 20년은 써요. 그렇다라는 것은 한 번 엄청난 수주를 받고 물량을 쳐내다 보면 수주가 뚝 끊기는 구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야? 사이클 산업이거든. 그래서 조선은 20년에 30년 사이클이잖아요. 20년, 30년 사이클. 그래서 이번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뭐가 된다? 이 사이클이 또 쉴 겁니다. 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무엇이다? 이번 사이클의 고점에 절대 물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주가 끊기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꺾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고점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시간은 좀 남아 있으니까 저와 함께 그 타이밍 잡아가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션의 시작점을 함께 말씀드렸죠. 언제요? 이 구간 36,000원, 34,000원 구간. 제가 오션을 주목해라. 오션이 앞으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구간. 즉, 제가 오션을 처음 언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끌고 오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봐봐. 하나오션 보면 너무 많은데 쭉쭉쭉 이렇게 봅시다.
3.4. 3.4. 3.4. 자, 보면은 작년 12월 26일이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12월 26일. 자, 조선업 관심 있는 분들을 하나오션 34,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좋아 보인다. 언제라고요? 12월 26일 작년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오션 9개월 동안 끌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저는 나오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올 건데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내려갔을 때 담고 이거를 반복적 진행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대응에 대한 전략들 세워드릴 건데 오션 들고 있고 내가 좀 조급하다,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거니까 몇 번이죠?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고. 자, 그럼 정리하자면 오션은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는데 모멘텀 뭐야? 잠수한 모멘텀, 미국 모멘텀, 호주 오스탈 지분 인수 모멘텀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죠. 이 중에 가장 큰 모멘텀은 미국이고 두 번째 모멘텀은 잠수함, 세 번째 모멘텀은 오스탈 지분 인수 건입니다. 재료에 대한 큰 재료가 세 가지 남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사이클은 아직 끝나진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재료들이 세 가지 재료들 중에 하나 사라질 때마다 뭐가 된다? 상승 탄력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왜? 주식은 미래 가능성을 당겨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블락딜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에서 2차 블락딜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3차 블락딜, 산업은행의 블락딜 한 번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3차 블락딜 나오면 고점일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1차 블락딜 때 주가가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도 최대주들이 팔 물량들이 많다.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나 산업은행의 블락딜 물량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차 블락딜 이후에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2차 블락딜에선 뭐요?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락폭이 제한적이에요? 1차 블락딜 때 하락했을 때 잡았으면 수익이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2차 블락딜 때 눌렸을 때 눌림목 공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차 블락딜 때는 뭐예요? 3차 블락딜 때는 확실히 설거지 패턴, 고점이 나올 가능성 존재한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가 되면 좀 끝나지 않을까, 사이클이. 내년 초나 내년 중반.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코스피도 3,400선 거의 다 왔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도 눈먼 돈들이 들어올 겁니다. 주식시장에 눈먼 돈이 들어오면 세력들도 알아요. 눈먼 애들은 뭐예요? 계속 사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아는 사람들은 고점 같은데, 고평가 같은데, 무서운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눈먼 돈, 즉 주식을 모르는 돈들이 들어오면 막 산단 말이야, 주식을. 잘 모르니까, 좋다고 하니까. 그게 눈먼 돈이거든요. 눈먼 돈이 다 받아갈 거예요, 주식들을.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재 구간에서 상승을 즐기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되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경계하고 분할 익절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번호 010-9201-6329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대응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10월달 계속 말씀드리는 스페이스 X 관련주, 즉 우주항공 관련주 최근에 20% 이상 올랐는데요.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스페이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